대지와 도로. 자, 여기서부터는 건축법 강론, 건물에 대한 각종의 건축 기준이죠. 그럼 먼저 이 건물 건축하는 땅, 대지에 대한 건축 기준들이 3장 대지와 도로 파트. 그럼 대지에 대한 이제 기준들, 뭐 안전 기준도 있고요. 그거 좀 이따 문제 볼 때 한번 보고. 그다음에 조경 의무. 건물만 지으면 쌍막해지니까 나무도 심고 꽃도 심고 조경 의무를 부과합니다. 일단 조경 의무가 부과되는 대지 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 그래서 조경 두 글자니까 200. 200 이상 대지에 건축할 때는 조경해야 돼요. 의무입니다. 그런데 조경 의무가 면제되는 건물이죠. 조경 의무가 면제. 이게 작년에도 그냥 하면 돼. 먼저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녹관농장, 녹지 지역하고 비도시 여기서는 조경 의무가 면제야. 이유는 자연 조경이 돼 있다. 저 시골 같은데 원래 나무도 많고 풀도 많고 자연 조경돼 있으니까 인위적으로 조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비도시, 비도시에도 항상 어디는 제외라고요? 지구 단위 구역은 제외. 그 다음에 공장은 또 27회 때, 26회 때, 뭐 계속 기출. 그래서 공장은 크게 두 개요. 대지 면적 5,000 미만이거나 연면적이 1,500 미만, 산업단지까지 됐고, 그래서 대지 면적이 5,000 미만 또는 연면적이 1,500 미만인 공장. 이것도 조교 의무가 면제. 이게 27회 때는 그냥 한 문제. 그 다음에 물류시설. 자, 물류시설은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물류 창고. 쿠팡 물류 창고. 그럼 공장이나 창고나 맨 똑같은 거. 연면적 얼마 미만이냐? 1,500 미만. 그래서 공장도 연면적 1,500 미만. 물류시설도 연면적 1,500 미만. 이런 소규모 이런 것들은 조교 의무가 면제인데 다시 이 물류시설을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 건축할 때는 적용해야 됩니다. 제외. 그럼 조교 의무가 면제인데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제외. 이 말은 다시 적용해야 된다. 이게 25회 때도 정답. 작년에도 정답. 원래는 두 번이나 정답이니까 문제 잘해죠. 그래서 연면적 1,500 미만 물류시설은 조교 의무가 면제인데 다시 물류시설을 주거지역, 상업지역에서 건축할 때는 적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축사, 뭐 소대지구에서 적용할 필요 없어요. 염분이 함유되어 있다. 염분, 소금 끼는데 거기다 나무 심으면 어떻게 돼요? 뒤진다 그랬죠. 그 다음에 허가 대상 가설 건물, 뭐 시설 부재 3년 이내짜리 이런 가설 건물 때문에 적용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거 읽어보면 되는 거니까 적용은 항상 논점을 요거죠. 공장하고 물류시설 연면적 1,500 미만. 다만 물류시설은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다시 적용해야 된다. 그 다음에 건물의 옥상에다가 적용, 백화점 같은데 옥상 적용했다. 그 옥상 적용 면적의 3분의 1을 대지의 적용 면적에 산입해 줄 수 있다. 다만 대지 적용 면적 50%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지 적용 면적 50% 반만 산입해 줄 수가 있다. 그렇죠? 그러면 대지 적용 면적 20제곱미터 해야 돼요. 20제곱미터 대지에 적용이 되는데 건물 옥상에다가 적용했어요. 옥상 적용한 면적이 30제곱미터. 그럼 30제곱미터의 3분의 1. 그럼 얘에서는 20제곱미터. 이거 대지의 적용 면적으로 산입해 줄 수 있는데 20제곱미터 전부 다 산입할 수가 없어요. 대지 적용 면적의 50%. 그럼 얘에서는 10제곱미터. 요것만 산입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10제곱미터는 원칙대로 땅에다가 해줘야 돼. 땅에다. 그래서 옥상 적용 면적의 3분의 1을 대지의 적용 면적으로 산입할 수 있대 대지 적용 면적 50%까지만 산입할 수가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적용 물어봤으니까 올해는 이제 공개공지 물어볼 차례. 그럼 공개공지 큰 건물 대지에 뭐 소규모 휴식시설, 벤치 같은 거 이런 거 설치하고 일반에게 제공해주는 공터나 휴식터, 그거를 공개공지. 그래서 공개공지 설치 의무입니다. 그리고 공개공지는 피로티 구조로 할 수 있다. 그럼 피로티 구조가 뭐예요? 기둥 구조. 기둥만 딱 세워갖고 공개공지 설치해서 제공할 수도 있고요. 그럼 공개공지 설치하는 대상 일단 용도죠. 일반 주거, 준주거, 상업적, 준공업적, 일준위, 상준위. 그래서 일준위, 상준위 이건 뭐 다 외웠는데 또 일반 공업하니까 다 틀려. 일반 공업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일반 주거, 준주거, 상업지역과 준공업적. 사람의 왕래가 많은 것. 자, 여기서 6개죠. 문화집회, 종교, 판매, 운수, 업무, 숙박시설, 문정파는 업숙, 바닥면적 5천 이상. 이런 건물을 다중용 시설이라고 그래요. 다중용 시설. 그럼 다중용 건물 이렇게 안 부르는 이유는 다중용 건물은 문정파는
의숙. 근데 여기서는 의료시설이 또 빠지고 뭐 들어가냐? 업무이상. 그래서 또 하나가 달라. 그래서 문정파는 업숙 5천 이상. 이건 다중용시설을 건축할 때. 그래서 이 두 개가 N인데요. 1준위, 상준위 지역에 문정파는 업숙 5천 이상. 다중용 건물 건축하려면 공개공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줘야 돼요. 자, 공개공지는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10% 이하에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맥시멈 대지 면적 10%까지 설치해라. 그럼 공개공지 설치해서 일반인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해야 되니까 공개공지에서는 연간 60일 이내로만 문화행사나 판촉활동 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 기간은 일반인에게 제공해야 돼요. 그래서 백화점 같은데 공개공지 설치해놓고 맨날 물건 판촉활동으로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60일 이내로만 하도록 제한하고요. 그러면 1준위, 상준위 땅값 비싼데 여기서 금쪽 같은 내 땅에 10%나 내놨다. 비투가니까 인센티브 줍니다. 그래서 공개공지 설치하면 용적률하고 높이 제한만 1.2배 완화해 줍니다. 절대 건폐율을 1.2배 완화해 준다. 땡. 건폐율 완화는 없어요. 용적률하고 높이 제한만 1.2배. 그럼 원래 10층까지 줄 수 있었는데 공개공지 10% 맥시멈 다 내놨어요. 그럼 1.2배 용적률 완화해 주니까 12층까지 건축할 수가 있게 되고요. 층수가 올라가면 높이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용적률 완화해 줄 때는 높이까지. 그래서 용적률하고 높이 제한 두 개만 1.2배 완화해 줍니다. 그 다음 대지 분할 제한. 건물이 있는 땅 대지는 일정 면적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다. 대지의 효용을 위해서 대지의 최소 면적 기준을 정하고 있고요. 주거지역은 60, 상업공업지역은 150, 녹지지역은 200, 나머지 60. 이거 뭔지 몰라도 그냥 맨날 하니까 다 외우긴 외웠죠. 60, 150, 260. 그럼 이거 앞에서 뭐 할 때 봤어요? 뭐 어딘가에서 바뀌었죠. 어딘가에서. 지구 단위 계획으로도 완화해 줄 수 없다. 이 최소 면적이니까 지구 단위 계획으로 완화할 수 없는 대표적인 규정이 대지 분할 제한. 그 다음에 건물이 없는 땅, 토지는 이 대지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어요. 다만 너무 작게 분할하니까 개발행위 허가 받아야죠.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서 또 바꿔. 그 다음에서 개발법에서 증환지, 감환지 하는 과소토지의 기준이 되는 게 대지 분할 제한 면적. 그래서 모든 공법에 다 써먹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니까 주거지역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나머지 60. 대지는 절대 이 면적 미만이 될 수 없습니다. 최소 면적 기준이죠. 그 다음에 도로, 이 건축법상의 도로라 그래요. 도로란 사람의 보행과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너비, 폭이 적어도 4m 이상. 왜 4m요? 차가 한 대 가려면 2m 이상. 그럼 차가 교차, 왕복할 수 있게끔 2m, 2m, 적어도 4m 이상. 현재 개설되어 있는 도로뿐만 아니라 예정 도로 다 포함해서 도로가 된다라고 하고요. 1, 2, 3 요거를 도로의 실질적 요건이라고 합니다.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면서 형식적인 요건, 국토법이나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서 고시했어요. 여기는 도로입니다. 고시 또는 허가권자가 건축허가 내주면서 그 위치를 지정해서 공고. 그래서 소방도로 같은 거 허가권자가 지정 공고. 그래서 고시나 공고라는 형식적인 요건까지 갖춰줘야 건축법상의 도로가 되고요. 자, 그럼 이 도로하고 대지와의 관계, 그거를 접도음을 그러죠. 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물 건축하는 땅, 대지는 도로, 차만 다니는 거 안 돼요. 보행을 할 수 있는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된다. 요거를 접도음. 그럼 왜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돼요? 출입하고. 도로하고 붙어있지 않은 땅을 맹지라 그러죠. 맹지는 건물 지어봤자 출입이 안 돼요. 맹지를 방지해서 건물의 출입 확보 목적으로 접도음을 하는 걸 부과. 그래서 출입에 지장이 없으면 접도음은 예외를 인정. 그럼 출입하는데 지장이 없다. 옆 토지에 뭘 설정했다? 지역권 또는 건물 주변에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가 있을 때 공지를 통해서 출입하면 되죠. 농막, 농사용 원두막 같은 거 이런 건 농로를 통해서 출입하면 되니까 하여튼 출입에 지장만 없으면 접도음은 예외를 인정을 하고요. 그럼 원칙적인 접도음은 건물의 대지는 너비가 4m 이상인 도로에 2m 이상을 접해야 된다. 그런데 이 강화되는 거 있죠.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건물의 대지는
너비 4m 갖고 안 돼요. 6m 이상짜리 도로에 2m가 아니고 4m 이상을 좁혀야 된다. 접도면은 대폭 강화됩니다. 2, 6, 4. 그래서 2, 6, 4. 이게 그 유명한 2, 6, 4인데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는 또 뭐 물어봐서 공장은 3차, 3, 6, 4. 우리한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2, 6, 4만 물어봐도 다 틀려줄 걸 꼭 3, 6, 4까지. 그래서 2, 6, 4. 그 다음에 건축선. 건축선은 건물 건축할 때 넘어가선 안 되는 한계선을 얘기해요. 건축 한계선. 여기까지만 건물 건축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건축선은 원칙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대지와 대지의 경계선 그러면 안 돼요.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에 딱 건축선 두고 건물 지을 때 도로 쪽으로 넘어가지 마라. 한마디로 건축선은 건물로부터 도로를 보하게 한 제도, 도로보. 그런데 이게 일정 경우에는 대지 안쪽에 후퇴해갖고 건축선이 지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먼저 소요너비 4m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일 때, 그럼 4m 미만인 도로하고 접한 대지는 소요너비 4m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동 대지 안쪽에 건축선이 후퇴가 되죠. 중심선 나왔어요. 중심선 나오면 개념이 양쪽 대지. 그래서 중심선에서 양쪽으로 소요너비 2분의 1만큼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합니다. 그래서 자, A대지, B대지 다 2m짜리 도로, 이 소유노 미달 도로는 건축법상의 도로가 아니죠. 그래서 얘들은 도로하고 붙어 있는 것처럼 보여도 다 맹지요. 건축 못하면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땅이니까 소유노비 4m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동 대지 안쪽에 건축선이 후퇴. 그럼 양쪽이 대지에 접해 있다. 이때는 소유노 미달 도로의 중심선. 중심선 딱 그려갖고 중심선에서 양쪽으로 소유노비 2분의 1이니까 2m씩. 2m씩을 후퇴한 선. 자, 요게 건축선이 되고요. 그럼 종전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에서 대지 한쪽으로 얼마씩이 후퇴? 1m씩 후퇴해갖고 너비 4m 도로를 확보를 시켜주게 되고요. 1m씩 건축선이 후퇴한 부분 다 뭐가 된다? 도로. 도로가 되니까 대지 면적에 당연히 제입니다. 그래서 건축선이 후퇴한 부분은 대지 면적에서 제. 다 도로의 편입입니다. 근데 반대쪽에 하천, 철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천 등인 쪽 도로 경계선에서 소요너비만큼 후퇴한 선이 건축선에서 경계선 나오면 이거는 한쪽 대지. 그럼 C대지도 2m짜리 소요너비 미달도로하고 접하고 있는 대지. 근데 이 경우에는 반대쪽에 하천이 흘러가요. 이쪽으로 그러면 도로 후퇴가 안 되죠. 확보가 안 되니까 한쪽만 대지다. 그러면 하천 등인 쪽 도로 경계선에서 그대로 소요너비 4m를 후퇴한 선. 그래서 종전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에서 2m가 더 후퇴되었고 너비 4m짜리 도로를 확보하게 되고요. 역시 건축선이 후퇴한 2m 이 부분도 다 뭐가 된다? 도로, 대지 면적에서 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법조문 읽어봤는데 양쪽 대지다, 한쪽 대지다 이런 말 없죠? 중심선 나오면 양쪽 대지, 중심선에서 소요너비만큼 후퇴 그러면 틀려요? 소요너비 2분의 1. 경계선 나오면 한쪽 대지, 소요너비만큼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하죠. 그 다음에 지정건축선, 이 건축선을 따로 정합니다. 그래서 시군구청장이 건물의 위치 또는 환경정비를 위해서 필요하면 도시지역에서 4m 이하, 도사 4m 이하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그럼 건축선 뭐 하려고 지정한대요? 지정하는 목적? 위치, 건물의 위치 정비. 건물 들쑥날쑥 짓지 말고 딱 기준선 정해줄 테니까 요거에 맞춰갖고 가지런하게 건물 건축해라. 건물의 위치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면 건축선을 따로 정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지정건축선일 때는 건축선이 후퇴가 돼도 도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얘는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후퇴시킨 게 아니죠. 뭘 위해서? 위치. 그래서 이 지정건축선은 건축선이 후퇴가 돼도 그대로 대지입니다. 대지 면적에 포함한다. 다만 건물만 딱 위치를 정해주는 거죠. 그러니 건축선이 지정되면 건축 제한, 한마디로 건축선 넘어가면 안 돼요. 수직면 월선 금지. 그래서 건축선의 수직면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 말은 건물 아래든 위에든 건축선 넘어가면은 안 된다. 그래서 수직면 월선 금지. 그런데 다만 어디는 넘어갈 수 있어요. 지표 아래. 지하 부분은 건축선 넘어서 더 크게 건축할 수도 있어요. 왜요? 건축선은 도로보라 그랬죠. 도로보. 근데 일반적인 지하는 도로가 없으니까 건축선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도로보 목적이 없는 지하는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폐 시 열고 닫을 때도 넘어가면 안 돼요. 요거는 도로에서 차가 다니는 높이 4.5m까지. 그럼 도로면에서 4.5m 높이까지는 차가 다니는 높이니까 문이나 창문 열고 닫을 때도 다 건축선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러면 4.5m 초과하면 차가 못 다니죠. 열고 닫을 때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개폐 시 월성 금지는 얼마까지? 4.5m까지.